지난달 친한 언니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부고를 접했습니다. 평소에 어머니가 질환이 있으셨다 들은 적이 없어 부고 소식을 듣고선 너무나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머니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두통과 어지러움이 느껴지신다 말씀하셨다고 해요. 주변 가족들은 어머니가 매일 손주를 봐주고 계셨던 터라 피곤이 누적돼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병원에 가보지 않고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선 돌아가신 거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질환이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만든 것일까요?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많이들 들어보셨을 듯해요. 이 질환을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평소에 증상을 알고 있다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즉시 처치 가능한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잘 알지 못해서 대처가 늦거나 지나쳐서 후유증에 시달리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뇌졸중이 무엇인지 전조 증상을 알고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언니가 정말 많이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들을 위해 뇌졸중이란 무엇인지 전조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공유해드리는 정보는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끝까지 꼭 보시고 내 가족과 주변 친구들 건강까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뇌졸중 한의학적 용어로 말하는 중풍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응급질환 뇌출혈을 합쳐서 일컫는 말입니다. 첫 번째, 뇌경색은 뇌세포에 혈액 공급이 안 되는 허혈성 뇌졸중으로 가장 흔한 원인이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는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로 혈관이 점점 좁아지면서 갑자기 막혀 발생하는데요. 몸 어딘가에서 생긴 혈전이 혈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뇌혈관을 막게 되는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심혈관 질환을 설명드리면서 왜 혈전이 생기고 혈관이 막히는 일이 생기는지 말씀드렸었죠. 자세한 내용은 그 영상들 함께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 뇌로 출혈이 발생하는 뇌졸중을 말합니다. 뇌출혈의 원인이 지금까지 정확하게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고혈압이나 노화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뇌졸중은 최대한 빨리 병원을 가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혈류가 차단되면 뇌세포가 산소와 영향을 받지 못해 빠르게 손상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은 4시간으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치료하기 전까지 뇌세포는 초 단위로 계속 죽어가기 때문에 가령 목숨은 건졌더라도 언어장애 또는 치매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신체 후유증 그리고 장애는 환자와 가족의 삶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뇌졸중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면 하루 이틀 지나 괜찮아지더라도 바로 응급실로 가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루 이내로 증상이 좋아지면 전조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고 하루 이상 지속이 되면 뇌졸중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증상은 한쪽 팔다리의 마비 증상입니다. 저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 아니라 한쪽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을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양측으로 증상이 오는 경우는 뇌졸중과는 거리가 멀어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팔다리 마비 증상은 뇌의 한쪽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증상으로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반대편 왼쪽 팔다리 힘이 빠지는 것처럼 편측 마비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증상은 안면 마비 증상입니다. 전체 뇌졸중 환자의 약 절반 정도에서 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면 한쪽 얼굴이 움직이지 않거나 비뚤어져 버립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한쪽 팔다리 마비 증상과 마찬가지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언어장애입니다. 머릿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가 만들어지지 않기도 하고, 머릿속에서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입을 움직여 말하고자 하는데 목이나 성대, 혀, 입술 근처 들에 마비가 생기면서 발음이 어눌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게 발음하게 됩니다. 이 언어장애는 뇌졸중 환자의 25% 정도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증상이 갑자기 동시에 나타나게 되면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바로 즉시 119를 불러 병원에 달려가셔야 합니다. 또는 셋 중 한 가지 증상이 나타나 1시간 가까이 지속되면
이 또한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외래를 잡을 것이 아니라 응급실로 바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환자들이 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 전 극심한 두통이 생기고 어지럼증, 구토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들은 쉬면 괜찮아질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병원에서도 정밀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두통과 어지럼증 정도로 뇌졸중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뇌에 이상이 생겨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 상태가 혈관 건강에 약했다, 평상시에 고지혈증이 있거나 당뇨 또는 고혈압이 있다면 병원에 가서 꼭 검사를 먼저 받아보셔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혈관 건강에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은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갑자기 잠깐 오는 몸의 신호와 다름없습니다. 이 신호를 놓쳐버리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심혈관 질환과 마찬가지로 뇌졸중은 조기에 발견해야 살 수 있고 그 전에 미리 대비해야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결국 일상 속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채널 하루영양소는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의학 정보를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 꼭 하셔서 다음 영상에서 좋은 정보 놓치지 마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